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파나토스에서 출시한 그 뇌파 검사 방법 중에 뉴로스펙이라는 뇌파 측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입문하는 시간이고요. 심화 과정은 따로 좀 문의를 주세요. 간단하게 사용 설명 정도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공유한 네, 화면 보입니다. 보이실까요? 잘 보여요. 네네네. 네. 일단 그 뇌파 측정과 이제 분석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뇌파 측정이라는 거는 QEEG 이제 분석이라는 표기를 하게 돼 있고, 이 QEEG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날로그 뇌파계에서 뇌파 그래프의 패턴을 보고 분석하던 방식이 아니고, 저희 현재 파나토스에 쓰고 있는 거는 디지털 뇌파계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식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저희 뉴로 하모니에서 측정하는 거는 디지털 뇌파계라고 하고, QEEG 뇌파 분석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S206 뇌파 측정 프로그램은 뉴로스펙 BT,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측정 프로그램과 BQ2가 있어요. 그래서 뉴로스펙 B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징이 실시간 뇌파 측정으로 2분 20초 배경 뇌파 측정뿐만이 아니라 측정 시간을 임의로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식 상태와 활동 상태에 따른 뇌파 측정이 가능하고요. 원시 뇌파 그래프, 3D 스펙트럼, 2D 스펙트럼, 밴드별 절대 세기, 밴드별 상대 세기, 밴드별 비율, 그리고 좌우 대칭, 코헤런스 등 다양한 그래프와 분석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단어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뇌파 측정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더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차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들은 뇌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 그 뉴로스펙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뇌파 이제 검사용으로 적합하고 이제 좀 이제 차이점을 두자면은 BQ2 같은 이제 저희 뇌파 측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뉴로스펙에서 측정하는 2분 20초 배경 뇌파 측정 플러스 3분 동안 실시하는 자기 조절 능력 검사가 이제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스펙은 배경 뇌파 측정 2분 20초에 하나 한다고 하면 BQ2는 거기에 플러스 3분 동안 시행하는 자기 조절 능력 검사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BQ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버로 전송되어서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결과지가 이제 두 장적으로 이제 부장의 폼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분석될 결과를 보고 뉴로스펙 BT로 분석할 수 없는 정밀 분석 결과를 또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뇌 기능과 건강 상태, 심리 상태, 질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S20이라는 블루투스 무선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BT, 뉴로스펙 BT에 이제 접속하기 이전에 그 앱에 들어가기 이전에 블루투스 연결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S20 밴드와 컴퓨터 연결은 컴퓨터의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BT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BT 셋업을 이제 실행을 시키시고 파나토스 장치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뜬 S20 밴드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시면 프로그램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뉴로스펙 BT를 들어갔을 때 이제 초기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바에는 메뉴가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메뉴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이 또 나열이 돼 있고요. 그 아래에는 원시네파 창이 그 위에 설정돼 있는 항상 저희가 두 개씩 칸이 설정이 돼 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원시네파 창은 좌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시네파 창은 우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가장 크게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 창은 3D 스펙트럼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 위에 나와 있는 그 줄은 우뇌의 좌뇌의 신호값을 의미를 하고, 아래 나와 있는 창에 대한 신호값은 이제 우뇌에 대한 신호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에 있는 상태 표시 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그 상태 표시 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축, 그러니까 X축, Y축에 대한, 그 축에 대한 그 위치 설정, 그 위치에 대한 값도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파수 대역, 이런 정보들이 간단하게 거기에 또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대역 그래프 창이라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창은 좌뇌에 대한 그래프, 아래에 있는 창은 우뇌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델타파라고 하는 가장 느린 파부터 감마파라고 불리는 가장 빠른 파까지 각각의 그 평균값을, 그 시간 설정에 대한 평균값을 여기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도요, 뉴로스펙 BT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뭐 막대 그래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막대 그래프만 남겨놓고 다 삭제할 수도 있고, 내가 주요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창을 내가 없앨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이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뉴의 파일, 제어, 분석 그래프, 프로그램 정보 맨 첫 번째 상단 바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파일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파일 열기도 들어가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프리의 변환값 저장은 이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이에요. 이건 일단 건너뛰고 닫기, 그래프 조합 인쇄 그래서 뭐 어떤 그래프의 상태를 인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부분에서는 측정을 하거나 멈췄다가 다시 재시작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하거나 그 상태에서 중지를 하거나 혹은 범위 선택,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범위 선택도 여기에서 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칭성을 본다거나 밴드별 비율을 계산한다거나 일관성이라고 불리는 코헤런스 값을 본다거나 혹은 노트 펼치기는 내가 여기에 중요한 값을 또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탑재가 돼 있어서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 부분에 보시면은 3D 전압별 색상 보기부터 브레인맵 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나와 있는 바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메뉴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콘 형태로 또 저희가 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각각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변환할 수 있는 값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 뇌파 측정이라고 불리는 거, 이 시간은 일단 저희가 S20 버전으로는 2분 20초를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배경 뇌파 측정은 눈을 떴을 때 값의 40초, 개화는 눈을 떴을 때 값이에요. 눈 뜨고 40초, 눈 감고 60초, 다시 눈 뜨고 40초의 순서로 진행이 돼서 총 2분 20초로 이제 뇌파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감은 이 개폐한 값에 대한 이 안내에 따라 눈을 감았다 떴다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BQ2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BQ2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 음성이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라는 멘트가 직접 나오지만은 뉴로스펙은 이제 음성이 따로 나오진 않아요. 대신 그 종소리가 들려요. 띠링, 띠리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초반에 눈을 감아야 되는 값에 있어서는 띠링 한 번 소리가 들리면은 눈을 감으시고 띠리링 소리가 들리면은 눈을 뜨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소리에 좀 집중을 하시고 측정 대상자분들에게 미리 이제 어떤 그 주의사항을 주셔야겠죠. 이 소리가 들리면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떠라라는 주의사항을 좀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한 상태 측정 때 뇌파를 보면서 뇌파가 안정적으로 측정되도록 심신을 조정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한 상태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뜨고 눈을 뜬 상태에서 40초 뇌파를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움직이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했을 때 산만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뇌파가 굉장히 불안정적으로 뜨는 것을 이 측정 대상자도 찍으시는 분들도 다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게 확인 용도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쓰는 용도는 아니고 첫 번째 눈 뜨는 값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측정되도록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주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메뉴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 뇌파 측정이 시작이 되고 측정할 때 반드시 측정 자세와 환경을 지켜서 최대한 정확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뇌파라는 것이 그 두피상에서 특정하는 아주 미세한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 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말소리라든가 공기의 흐름 떨림 혹은 냉난방기, 온풍기의 어떤 굉장히 심하게 켜놨을 때 바람을 뭐 최고로 틀어놨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떨림까지 다 측정이 되게 잡히기 때문에 측정하는 환경과 어떤 자세,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하시고 측정에 전 이런 환경을 조성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분석하는 뇌파는 눈을 감았을 때 뇌파와 두 번째 개안 뇌파. 그러니까 중간에 눈을 감으세요 라고 했을 때 60초 동안 눈을 감은 그 뇌파와 다시 눈을 뜨세요. 그 부분에 40초 뇌파, 즉 100초 동안의 뇌파의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네, 뇌파 분석 순서예요. 이 순서를 지켜서 하시면은 이제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뉴로스펙 BT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골고루 이제 사용하신다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사용하실 이제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확인하려고 한다. 어떤 뭐 연구용이라든가 공부용이라든가 혹은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운동 쪽에 헬스케어 쪽에 뭔가 이제 이쪽에 뭔가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죠. 뉴로스펙 BD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꼽으라면은 이 기초율동 주파수 찾기예요. 네, 기초율동은 그 사람 이 연령에 이제 비례를 하고 나이에 맞게 뇌가 잘 발달하였는지 혹은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보다 뇌가 더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었는지 혹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뇌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지 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초율동 주파수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구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말 일일이 찾았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쉽게 시간 설정만 하면은 이 안에서 주파수를 찾을 수 있도록 2D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기초율동 주파수는 지배뇌파 주파수 또는 피크 주파수라고도 하는데요. 커서를 원시뇌파 창에 놓고 원시뇌파라고 불리는 거는 위에 상단에 그 줄로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라인으로 선으로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원시네파라고 하는데 이 창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단추를 누르면 범위 선택 메뉴가 떠요. 이때 범위 선택을 누르면은 범위 선택 상이 이제 창이 뜨고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기초 율동은 눈을 감은 값에서 찾는 거예요. 눈을 뜬 값이 아니라 그럼 눈을 감은 값은 40초 구간에서 100초 구간 사이에 60초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40초에서 100초라고 설정을 하시면 눈을 감은 값에 그 기초율동의 평균값이 이제 나오면 그 본인의 기초율동값이 되기 때문에 시간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고 OK를 누르면 원시대파 창에 선택한 시간 범위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아래 보시면 3D 스펙트럼 그죠? 그래프로 크게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 범위의 시작 시점과 끝 시점에 하얀색 선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서 아이콘에서 2D 스펙트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2D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면 연령에 맞는 주파수 대역의 피크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죠. 만일 있다면 꼭지점이 위치한 주파수가 기초율동 주파수가 되고 만일 이 꼭지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뇌가 안정적이지 않구나. 기초율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D 스펙트럼 그래프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래 가로축은 주파수, 뇌파 주파수가 되겠고 세로축은 뇌파의 세기예요. 그래서 가로축에 보시면은 그 사람 연령에 맞는 그 해당하는 그 주파수 영역대에서 가장 꼭지점이 높은 것이 나의 기초율동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9Hz에서 피크가 가장 높이 이제 솟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겠고요. 9Hz의 피크가 있다는 거는 성인이 되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9피크가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초율동은 9Hz구나.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좌뇌는 파란색, 우뇌는 빨간색으로 항상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그 투 채널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투 채널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좌뇌 신호 하나, 우뇌 신호 하나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세기와 상대세기를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절대세기는 각 밴드별 평균 세기값을 의미하고 단위는 마이크로볼트 단위를 씁니다. 굉장히 미세한 전기 신호기 때문에 마이크로볼트 단위를 쓰고 각 밴드별이라고 하는 것은 뇌파 주파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느린 뇌파 델타파부터 가장 빠른 파인 감마파까지 각 그 뇌파별 평균 세기값을 의미를 합니다. 상대 세기는 각 밴드별 평균 세기값을 전체 합으로 나눈 값인데, 그러니까 백분율로 나눈 거죠. 100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기 같은 경우에는 밴드별로 측정된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특화되어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살펴볼 때는 절대 세기 값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 세기를 본다는 거는 밴드별 비율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해부학적 특징과 무관하고 개인 상호 간에 비교하는 값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구나 뭔가 서로가 서로 간에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에 또 뇌파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절대 세기 값으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 세기 값으로 비교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상이란 걸 한다고 하면은 명상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명상 상태에 돌입을 했을 때, 떤 뇌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출현하였는가? 라는 거를 이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세기를 이 상대세기의 비율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명상 이렇게 수련을 정말로 제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특정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이 세타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알파파가 주를 이루게 나와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도 명상, 기수련, 뭐 기공수련 이쪽으로 수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련 오래 하신 분들 여기 보시면은 어떤 특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세타파만 깨끗하게 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세타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를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을 때 폐한 시에는 기초율동 주파수 대역의 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을 감았을 때 기초율동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나이에 맞는 기초율동의 주파수가 가장 높이 나와야 이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뇌가 잘 발달을 하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뭔가 이제 측정의 기준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파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가장 느린 뇌파인데 대부분 안구 근육이나 다른 인체 근육의 긴장 또는 심장 박동, 주변 환경에 따른 아티팩트, 쉽게 말하면 자파가 되겠습니다. 뇌파가 아닌 자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 중에 뇌파를 측정할 일이 없어요. 저희 제품으로는. 물론 이제 수면에 대한 연구를 따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각성돼 있는 상태, 즉 잠이 깨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뇌파를 측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는 이 델타파는 깊은 수면 중에 나온 뇌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성된 상태에서 이 뇌파가 피크가 높이 나왔다는 거는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피로했거나 육체 피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로 보지 않고 자파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대칭성 보기는 이거는 지금 보면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거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칭성이라는 거는 좌뇌와 우뇌 밴드별 절대세기의 차이값을 보는 건데 결과값은 좌뇌에서 우뇌를 뺀 값이에요. 이게 세기 값이에요. 뇌파의 세기가 이제 각각 다르게 출현을 하는데 뺐을 때에 좌뇌 세기에서 우뇌 세기의 값을 뺐을 때에 막대가 우측, 즉 플러스 값으로 가게 되면 좌뇌가 더 높은 거고 반대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우뇌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대칭성 보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기를 했을 때에 20% 이내에 있으면은 좌우 균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20% 이내에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20이든 플러스 20이든 그 20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가 넘어가게 되면 좌우 균형이 깨진 것으로 판단해서 각각 밴드별로 의미하는 것들, 정보값들이 있습니다.
또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델타파 같은 경우에는 신체 근육의 불균형을 의미하고 높은 쪽이 훨씬 더 이제 긴장이 높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타파는 뇌 기능 저하와 연관이 깊고 높은 쪽의 기능이 더 저하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이완이나 멍 때린 정도를 말하는 건데 높은 쪽이 이완이 훨씬 더 높다.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높은 쪽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밴드별 비율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색이나 상대색이 모두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산된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밴드 안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값이 네 가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MR분의 세타, 저베타분의 세타, 세타 분의 알파, 저베타분의 알파 돼 있는데요. SMR 부분의 세타 같은 경우에는 주의 각성 정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3 이하면 정상으로 보는 거죠. 주의 각성 정도가 이 사람 정상이구나. 근데 그 이상이면 주의 산만의 경향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4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의 산만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폐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수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5 이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이라기보다는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뇌파 측정 값이 이 사람이 자폐다. 뭐 ADH다. 이렇게 이제 그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한 발언이고요. 저희가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경향성이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베타바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SMR분의 세타 비율보다 이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역시 이 부분도 3 이상이면 주의 산만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세타분의 알파의 비율은 뇌 피로도, 즉 휴식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거는 이제 인지 능력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1.0 이상이면 좋은 것이고 최소 0.8 이상이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노멀한 수준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0.6 이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값은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베타파분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뇌 안정도, 휴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와 관계가 있는데 수치가 클수록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2 이상은 되어야 해요. 음, 자, 그리고 뇌파가 전체적으로 높거나 전체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비율들이 1에 가깝게 낮아져요. 공통적으로. 이럴 때는 특히 ADHD와 자폐의 경우에는 베타파가 높아져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별 비율 보기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이제 보고 뭔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공부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브레인맵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브레인맵 보기는 이제 BQ2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채널별 전위 분포도를 이제 의미하는데 좌뇌 우뇌의 밴드별 절대세기와 상대세기를 동그란 네 모양의 세기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단층 촬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위에 그 노란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게 코예요, 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전면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반을 나누어서 방향에 따라 좌뇌, 우뇌의 신호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하모니 SE0은 이제 투 채널이에요. 저희 이제 장비는 투 채널이기 때문에 좌뇌, 우뇌에 각각 한 가지 색상만 표시가 되고요. 채널 수가 많으면 좌뇌, 우뇌의 채널 수만큼의 색상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제 고전적인 뇌파 측정 19채널, 다채널이라고 불리는 19채널 이상의 채널들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죠. 여러 방향 부분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투 채널이기 때문에 딱 이제, 그 채널 수만큼의 색상이 딱 두 가지만 표시가 된다. 자, 보는 방법은 대칭성 그래프를 보는 것과 역시 이제 같고요. 20%가 넘어가면 좌우 균형이 깨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항상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아래에 숫자예요, 숫자. 숫자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브레인맵 보기 윗부분 첫 번째 줄 절대세기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델타파라고 돼 있는 첫 번째 뇌파의 맵을 보시면은 이제 잔해는 5.70이 나왔고 우측은 6.38이 나왔잖아요. 이거 이제 세기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를 이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차이가. 그래서 20%를 넘어갔다면은 이건 좌우 균형이 깨진 것으로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절대세기의 대칭성이 상대세기의 대칭성과 반드시 이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세기와 상대세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브레인맵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절대세기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스코라고 하는 것은 상대세기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네,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 뇌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범위 선택을 100초부터 140초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눈 뜬 값이죠. 다시 마지막에 눈을 뜨세요. 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초 동안 눈 뜬 값을 다시 이제 측정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페안시와 같은 방식으로 순서로 이제 분석을 하게 돼 있고, 페안시는 눈을 감은 값이죠.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 절대세기와 눈을 떴을 때 알파파 절대세기를 비교해가지고 알파 블러킹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는지 확인을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러킹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면은 수면 상태가 정상. 알파 블러킹이 역설적 알파 블러킹, 즉 반대로 일어났다면은 수면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알파 블러킹이 뭔지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들이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알파 블러킹이라는 것은 눈을 감았을 때 알파가 강해지고 눈을 떴을 때 알파가 약해지는 현상을 알파 블러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제 정보가 수면 상태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밴드별로 개폐안의 값에 따라 세기 값이 달라지는데 이 개폐안에 따른 변화가 표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밴드별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전체적인 분석 결과 보기가 이제 PDF로 따로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짜리 페이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분석한 모든 결과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서 그래프 조합 인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브레인맵과 밴드별 비율, 2D 스펙트럼 코헤런스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근데 3D 스펙트럼은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3D 그래프까지 같이 출력을 할 거냐, 이건 출력을 안 할 거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고, PDF로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린트 투 PDF를 선택하시면 다른데 이 파일 자체를 보내기 했을 때도 깨지지 않아요. 호환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반드시 PDF는 이 파일로 좀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딱 그 30분 다 됐네요. 네, 마칸을 이용해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짧게 좀 받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 봅니다. 네, 잘 그래서 들었습니다. 뉴로스펙에 네, 잘 들었다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스펙에 대해서 네,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뉴로스펙 실시간 뇌파 측정이라고 불리는 이 네, 뉴로스펙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연구 주제라든가 어떤 사람의 의식 상태를, 그 뇌 상태가 지금 어디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저희 S20 밴드를 착용을 시켜놓고 뇌파를 측정하면서 여러모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그래서 저희가 각 밴드별로, 즉, 가장 느린 뇌파인 델타파부터 가장 빠른 파인 감마파까지 여러모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한다거나 어떤 이미지를 줬다거나 어떤 특정 생각과 어떤 의식 상태를 만들었다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뇌파가 강해지는구나, 혹은 뭐 약해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뭐, 반나절 종일도 뭐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희 뉴로스펙으로 그 석박 논문 사용하거나 그리고 연구하실 때 저희 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값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PC용이고요. 아직 안드로이드용은 만드셨다고는 하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언제 출시되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채팅창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기 본부장님, 그러면 네. 네. 뷰2도 실시간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시간, 이게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빅큐트는 그 배경 내파라고 돼 있는 게 2분 20초로 시간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뉴로스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최대 제가 알기로는 반나절 6시간까지도 계속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연속해서, 네네네. 그래서 연속해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 주제를 뭐 선정을 해놓고 어떤 특정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그 사람의 뇌파 변화를 눈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제가 대답을 너무 멋지게 잘해드렸죠. 네. 네.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네. 네네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감사합니다. 없으면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